올 들어 철강 경기가 지표상 회복을 보인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판매 단가 인상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형산강 지류의 오염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형산강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밝혀 추운 오염 사태 해결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다양하고 색다른 체험을 통해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포항의 철강 수출 등 지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고용과 투자 등 실물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철강은 포항 지역 수출의 95%를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 10억 달러까지 육박했다가 6억 달러대로 떨어졌던 철강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늘어 수치상으로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판매 단가 인상 효과일 뿐 수출 물량은 기대 이하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포항 지역 철강 수출 품목 가운데 비중이 1, 2위를 차지하는 열연과 냉연 강판의 수출 물량은 미국의 수입 규제 등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이 겉으로 보기에는 명목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생산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철강 도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 부산 등은 수출 물량이 증가한 반면 유독 포스코의 제출소가 있는 포항과 광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과 광양이 주로 포스코의 수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미국의 보호관세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그런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걸로 나왔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포항의 철강 수출은 6차례나 위기 이후 회복기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과거 회복기엔 물량 증가가 수반된 반면 이번엔 수출 단가 인상에 따른 착시 효과가 커 실질적인 수출 증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규 시장을 또 새로 개척을 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이나 고부가 가치 제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최근의 지역 경기 회복 지표는 과거와는 달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 주체들의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울산과 경북이 공동으로 요청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관련 지자체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 내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확정할 연구개발특구 2.0 발전 전략에 대해 소형 특구 모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자동차와 조선, 철강, 소재 등 지역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경주, 포항과 울산 지역에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계획입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교사 대상 특강에서 처녀 교사들은 값이 높다는 발언을 해 여성 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구미 경북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이영우 교육감은 여교사가 최고의 신부감이라며 문제의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강 직후 경북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는 여교사를 수동적인 객체로 규정한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는 연수 참여 교사들의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여교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비하나 성희롱의 의미는 없었다고 휴가 중인 이 교육감을 대신해 해명했습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 등 환경 대책을 추진하는 민관대책협의회가 5개월여 만인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철강공단 구무천의 환경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형산강 수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산강 수은오염 사태 이후 4번째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현재 오염 원인으로 꼽히는 구무천 일대 공단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산강 지류의 오염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본류인 형산강 퇴적물 준설도 어렵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무청을 통해서 더 이상 형상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좀 마련되고 인증은 안 되는구나, 이 제도 자체가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폐기물의 근본적인 제거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환경부가 형산강 준설의 전제 조건으로 구무천 일대 공단의 환경 개선을 지목하면서 형산강 수은오염 사태도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단 완충 저류시설과 하수관거 사업 등은 2021년에야 완료될 예정이고 최소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구무천 준설은 아직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구무천에 불법으로 중금속을 배출한 업체를 여전히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1단지, 2단지가 생기기 시작한 게 지금 벌써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는데 지금 원인자를 찾고 규명한다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유일한 해결책인 형산강 준설이 한참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가 구무천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지 않고 형산강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준설 계획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는데 준설을 한다면은 그 서강 분달 그 구무천 맞은편에 지어놓은 그 구조물은 빼고 준설을 할 건지 아니면 그때 구조물을 다 걷어내고 할 건지. 포항시는 협의회 운영에도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6일 포항시가 언론에 발표한 대책을 민관협의회에서도 그대로 되풀이했고 시의회에 보고했던 조사 자료를 위원들에게조차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왜 이 회의 자료에 그동안의 용역 조사 보고서가 빠져 있는지 위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알고 공유를 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주지 않는지. 전문가들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학을 다루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요거는 하겠지만 당장 이제 정밀 조사는 어떻게 내놔라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오염원으로 지목된 구무천 일대 철강공단 환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포항시의 문제 해결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 수억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산 돼지 삼겹살과 막창 등 2만 6천여 킬로그램, 4억 1,600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1억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종업원에게 회계 프로그램 조작과 허위 거래 명세서 발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무언가 색다른 체험을 하고 싶다면 울릉도 여행을 추천합니다.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오늘까지 사흘간 열렸는데 육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이한 체험들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징소리가 울리자 온 힘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통나무를 엮어 만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떼배 타기 경주입니다.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볼거리여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금 35만 원 전달되겠습니다. 오징어 맨손으로 잡기 체험은 육지에도 있지만 울릉도 행사는 질이 다릅니다. 오징어는 물론 값비싼 도다리와 어른 팔뚝만한 방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재밌고 너무 큰 게 많아서 너무 재밌어요. 손을 그냥 딱 잡았어요. 누가 오징어 10마리를 더 빨리 손질해 대나무에 거는지를 겨루는 오징어 배 따기 대회. 그리고 박진감이 넘치는 망치로 얼음 깨기 대회도 보는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하게 돼서 오징어까지 상품으로 갖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잘 놀다 가겠습니다.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육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을 통해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오중기 위원장이 최근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됐습니다. 오 위원장은 정책실 소속인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배치돼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국토균형발전 업무 전반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아온 오 위원장은
포항을 기반으로 총선과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 있고 18대와 19대 대선에선 줄곧 문재인 후보의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공식 포스터와 엠블럼 등이 공개됐습니다. 공식 포스터는 4개의 사각형 안에 양국을 상징하는 문화유산과 전통의상을 한 여성을 배치했고, 엠블럼은 호찌민과 경주의 대표적 상징물들을 담아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마스코트의 경우 여성과 남성 2가지 버전으로 제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터키에서 열린 청각장애인 올림픽에서 한국 첫 금메달 2관왕을 차지한 시청 소속 김민석 선수에게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유도로 세계 정상에 오른 김민석 선수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포항시의 희망의 상징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마이너스 81kg급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해 우리나라 선수단에서 가장 먼저 다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오늘 포항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초청해 푸른 꿈 환경학교를 열고 청림동 바다에 넙치와 강도다리 등의 치어 3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또 냉천 일대 민물 메기 치어 10,000마리도 방류했는데 포스코 캠텍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방류한 치어는 10만 마리에 이릅니다. 최근 울진읍 도심지에 유기견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어 울진 소방서가 유기견 일제 포획에 나섰습니다. 소방서는 어제 울진군 울진읍 도심지 주차장 일대에서 울진군청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마취총과 포획 그물을 이용해 유기견 7마리를 안전하게 포획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울진군 후포면 삼윤리의 주택에서 부부가 기르던 개에 물려 울진의료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까지 기온이 조금씩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원한 동풍의 영향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덥고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는 경북 지역에도 일부 발효된 상태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기온이 점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말 경북 동해안 지역도 무더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태풍 5호 노루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음 주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7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가 21도, 독도 23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황성공원 안에 6.25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명예선양비를 건립합니다. 경주시는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한 뒤 지난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9월까지 주탑과 재단석, 표지석을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주탑과 주탑 뒤 표지석에 6.25 참전자 7,375명과 월남전 참전자 1,456명 등 9천여 명의 이름을 새기고 야간에도 주탑을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8월부터 11월 말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피해 방지단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경북수렵관리협회 등 4개 단체 소속 모범 수렵인 3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포항시는 유해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농가는 읍면동에 신고해주고 입산하거나 농작업 시에는 식별이 쉬운 원색의 옷을 입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동남아 수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교류단이 호찌민시를 방문했습니다. 교류단은 호찌민시 투자무역진흥원을 방문해 엑스포 행사장과 호찌민시 내 K뷰티 해외 상설 판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오는 4일에도 다낭시도 방문해 K뷰티 해외 상설 판매장 설치와 화장품 위생 검사 등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부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달 말 소상공인 사업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방안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절반가량이 최저임금 보전을 꼽았고 18.5%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들었습니다. 응답자의 87%는 올 들어 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답했고 매출의 감소 이유에 대해서 36%가 경기 침체를, 23%가 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기초연금을 환수한 사례는 전국 20만 1천여 건으로 465억 원은 환수했지만 182억 원은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